붓기 빼려고 사우나 가거나 땀복 입는 거는 진짜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의미가 없어. 사우나 나오면 얼굴 작아졌네 이러잖아. 그거 집에 와서 물 마시면 이제 바로 끝이야. 붓기는 오늘 한 행동의 결과가 내일 내 얼굴이랑 다리로 나타나는 거야. 원장님 요즘에 저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너무 부어요. 거울 보면 이거 살찐 건가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자기 전에 뭐 먹고 잤어? 야식이요. 근데 그 전날 야식 먹고 잤다고 하루아침에 살이 찐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부은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아. 이게 살인지 붓기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 요즘 붓기 관련템들이 되게 많잖아. 그만큼 사람들이 붓기 관리에 진심이라는 거지. 그럼 오늘은 붓기가 정확히 뭔지,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줄게. 우리가 말하는 붓기는 의학적으로는 부종이라고 하고, 몸 안에 있어야 할 수분이 혈관 밖이나 조직 사이에 고여있는 상태를 말해. 그럼 지방이 늘어난 건 아니네요. 아니지. 살은 지방세포가 커지거나 늘어난 거고, 붓기는 말 그대로 물의 문제야. 그래서 특징이 있어. 눌렀을 때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온다. 하루 중에도 크기가 막 달라진다. 자고 일어나면 더 심하다. 이러면 살보다는 붓기일 확률이 높아. 이렇게 자주 붓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생각보다 많아. 첫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 오래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몸에 물이 정체가 돼. 특히 이제 다리 근력이 약하면 하체가 붓기가 쉬워. 몸이 찬 경우에도 잘 붓는데 이 경우도 원활하지 않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어. 두 번째, 염분 섭취. 짜게 먹으면 물이 물 좀 붙잡아 이러거든. 자기 전에 라면 같은 짠 음식을 먹으면 더 붓는 거지. 이때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세포 내액이 조직세포로 과다하게 유입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붓기, 즉 부종이 생기게 돼. 세 번째는 신장, 갑상선, 간 같은 기관에 질환이 생겼을 때야. 이건 평소보다 갑자기 눈에 띌 정도로 심해지거나 한쪽만 심하게 붓거나 계속 안 빠지면은 검사가 필요해. 신장은 우리 몸의 염분을 조절하는 기관이야. 그렇다고 모든 신장 질환이 부종을 유발하지는 않아. 신증후군, 급성 사구체 신염 등의 신장 질환은 얼굴이나 눈꺼풀이 부으니까 참고하면 좋아.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면 진피에 있는 점액다당이란 성분을 분해하지를 못해. 근데 이 점액다당이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거든. 얘가 진피에 남아있으면 수분이 같이 모이면서 붓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간에서 알부민 같은 혈중 단백질 생산이 저하돼. 이때 혈관에서 조직으로 수분이 이동하면서 붓기가 생겨. 네 번째, 여성 호르몬 변화. 생리 전후나 임신, 피임약 복용 때 잘 붓는 여성들 진짜 많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면 칼륨이랑 마그네슘이 세포에서 빠져나가고 염분이랑 수분이 체내에 머무르게 돼. 이 과정에서 붓기가 생기고 이때 생기는 붓기는 생리가 시작되면서 해소되는 편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붓기의 대부분은 병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생긴다는 점이야. 괜히 인터넷 보고 막 혼자 겁먹지 말고 일단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는 게 좋지. 근데 왜 하필 얼굴이랑 다리예요? 배나 팔보다 훨씬 티가 나잖아요. 그거는 신체 구조상의 이유로 생겨. 먼저 얼굴부터 볼게. 원래 림프관이 촘촘하긴 한데 순환 속도는 또 느린 편이야. 그래서 조금만 균형을 깨져도 바로 붓기 쉬워. 그럼 잠만 잘못 자도 붓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 그리고 우리 밤에 누워서 자잖아. 서 있을 때는 중력이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누우면 수분이 얼굴 상체 쪽으로 이동을 해. 특히 엎드려 자거나 베개가 너무 낮거나 잠들기 전에 짠 음식을 먹으면 아침에 얼굴이 멀쩡할 수가 없어. 얼굴은 피부도 얇고 공간도 좁아서 조금만 물이 차도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심하게 티가 나는 거야. 다리는 이유가 완전 달라. 다리는 하루 종일 중력에 맞서 싸우는 부위야. 그래서 혈액이랑 림프를 위로 올려 보내려면 근육 도움을 받아야 해. 그 근육이 종아리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야. 근데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이 펌프가 일을 안 하겠지. 아래쪽부터 물이 고이게 되는 거야. 붓기는 순환이 막히는 위치부터 시작을 해. 그럼 붓기 빼려고 사우나 가거나 땀복 입는 거는 진짜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의미가 없어. 땀으로 빠지는 건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야. 사우나 나오면 얼굴 작아졌네 이러잖아. 그거 집에 와서 물 마시면 이제 바로 끝이야. 근데 원장님 아까 붓기가 체내에 수분이 고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마셔서 수분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붓기 해소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거든? 근데 핵심은 어떤 수분이 빠지느냐야. 카페인이 빼주는 수분은 붓기를 만드는 조직 사이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몸이 정상적으로 써야 하는 혈관 안에 있는 수분부터 먼저 빠져. 그래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수분이 부족하네? 하고 오히려 수분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해.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주 붓고 오후가 되면 몸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야. 그러면은 붓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염분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물을 안 마시면 몸은 더 붓는다. 물이 부족하면 몸이 물을 저장하기 쉬운 상태가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걷기. 격한 운동 말고 한 20분에서 30분만 걸어도 돼. 특히 저녁에 걷는 게 효과가 좋아. 세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 큰 동작 없이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막 까딱까딱만 해도 달라져. 네 번째는 수면 패턴. 밤 늦게 자고 낮에 자면 호르몬 리듬이 깨지고 붓기가 무조건 심해져. 붓기는 오늘 한 행동의 결과가 내일 내 얼굴이랑 다리로 나타나는 거야. 내일 중요한 날인데 붓기 빼야지 말고 오늘 뭘 먹고 어떻게 움직였지? 이걸 먼저 봐야 해. 오늘은 붓기가 생기는 이유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붓기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 무시하지 말고 꾸준한 생활 패턴부터 관리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